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 사람과 작은 오해로 감정이 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갈등 신호입니다.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구와 가치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문제 해결과 관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견 충돌, 직장 상사와의 목표 차이, 친구 사이의 약속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갈등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갈등을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욱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갈등을 이해하려면 우선 각자의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4가지 주요 갈등 스타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다루는 4가지 주요 스타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스타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스타일의 특징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스타일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피하고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필요한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형입니다. 이 스타일은 자신의 의견이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승리와 우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논쟁에서 이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형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형입니다. 이 스타일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고 협상하여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메뉴를 정할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중간 지점을 찾아 양보하며 결정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타협형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최적의 해결책을 놓치거나 양쪽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형입니다. 이 스타일은 갈등을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고 상대방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합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력형은 가장 이상적인 갈등 해결 방식으로 여겨지며 관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각 스타일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형은 평화를 유지하지만 문제를 미루고 경쟁형은 목표 달성에 유리하지만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타협형은 빠른 해결을 돕지만 최적의 결과를 놓칠 수 있으며 협력형은 관계를 강화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스타일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의 특성과 상대방의 갈등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제 4가지 갈등 스타일을 이해했으니 실제 상황에서 어떤 대응법이 효과적인지 더 깊이 탐구할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스타일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실용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갈등 관리 스타일별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각 스타일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쟁형 직장 상사와의 갈등 상황입니다. 이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회피형 친구와의 갈등에서는 열린 질문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고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협형 가족과의 갈등은 상호 양보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력형 동료와는 공동 목표를 강조하고 솔루션을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팀워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각 상황에서 스타일을 이해하고 맞춤형 대응을 하면 감정 소모를 줄이고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알면 파도를 피하거나 타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현명한 갈등 관리를 통해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심리학에는 갈등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작은 트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술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언어나 몸짓을 반영하는 거울 효과는 신뢰를 형성하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3초 멈춤은 감정 격화를 막아줍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제안하는 언어 프레이밍도 중요하죠. 상대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짧은 칭찬을 건네면 방어 심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술들을 활용하면 감정 격화 없이 상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트릭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갈등 후 관계 회복 전략을 알아볼게요. 갈등 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요? 이것이 진정한 관계 관리의 시작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계획하며 미래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관계 등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갈등은 마치 컵에 금이 가는 것과 같지만 올바른 대응과 노력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